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보안수사권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그 보안수사라는 것이 죄목을 바꾸거나 큰 틀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사가 되지 않도록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두는 것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뭐 상식적으로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보안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가면 힘을 못 써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안을 제시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걸 못 받는 이유는 과거에 이 민주당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들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악마화를 해왔거든요. 심지어 표적처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모든 검사의 얼굴들을 일일이 나열해가면서 여기 좌표 찍어서 공격하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검찰들을 공격해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 해왔던 일들인데 이제 와서 세상 검찰들에게 조금이나마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의 안을 민주당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검사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또 조국 전 법무장관도 했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개혁해가지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물론 유튜브 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와 본질이 무엇인가? 예, 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실 과거 우리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저희가 악마하거나 이런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이제 수사 행태였죠. 별건 수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종료하지 않아요.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시간이 돼도 자기들이 피하면 다시 꺼내서 수사하고 수사 종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까지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의 사실 유출로 해서 사실상 이제 여론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은 매우 잘못된 거였고 저는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변호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박균태 의원도 얘기했는데 경찰이 일부러 표적 수사를 해서 사건을 똘똘 말아오거나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일부러 똘똘 말아서 사건을 그렇게 몰아오거나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일부러 감싸기 수사, 은폐 수사를 해오는 경우에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중의 지팡이를 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민중의 총검은 검찰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보호를 해줘 왔던 거예요. 검찰이 정치인들 많이 수사했죠. 그래서 마치 누구를 탄압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검찰이 민생을 보호하는 역할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경찰이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명령하고 재수사해서요. 강간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고요. 2022년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85명 추가 피해자 밝혀내서 구속 수사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경찰이라는 몽둥이도 필요하지만 검찰이라는 총검이 필요하지 더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건데 너네 우리 공격해왔으니까 니네 사라져라고 말하는 건 너무 정치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피해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반 시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정치인들을 지금 주어로 놓고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모든 거를 지금 경찰에게 준다? 근데 경찰은 그러면 악마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견제와 균형에 대한 사고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지 그게 참 이상해요.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예, 당연히 검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문제의식 제도적으로 그 법무부에 두는 건 어렵지만 그 문제의식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부실 수사 또는 이의 신청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2번이나 했는데 공청회에서 그럼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비토가 높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요? 의총 열어놓으면요.
그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을 못합니다. 누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강성 지지층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선명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찍소리 못합니다.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이 37명일 겁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만나보면 보안 수사는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총장에 가거나 방송에 나가면 다 입을 딱 꾹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이미 강성 팬덤들은 당연히 검찰개혁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검찰은 완전히 수사권이 박탈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그 생각 달라진다고 말 달라진다고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뭐 힘이자 그 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강성 팬덤 아니었습니까? 호랑이 같기 때문에 타고 있을 땐 좋은데 내리는 순간 잡아먹히는 건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게 비극인 겁니다. 저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그 정성호 법무장관의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 현실적인 대안이 조만간 보안 수사와 관련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소관부처 장관 얘기가 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건데 지금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당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입법부에서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느냐.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국회에서 뭐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저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거부권 쓰시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한테도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그 상황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고 검찰 개혁을 잘 완수를 해서 수사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있는데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여당이 다수의 여당이 통과시킨 걸 대통령이 거부권한다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고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원칙적인 입장. 당연히 입법권은 국회가 있고 그건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만 여권에서는 당정협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미 당내에서 2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꽤 합리적인 안이 그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되고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당정 간의 이 줄다리기에서 당이 세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청래 안대로 검찰 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딱 당정 분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도대체 당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입법부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입법부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 체감되질 않는 거죠.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검사 힘이 아주 그냥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정권에 대해서 뭔가 그 총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보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용이 주도한 정치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 같이 해온 정치인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장관을 임명했을 때부터 검찰 개혁은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가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당이 정청래 대표가 온 이후로 장단을 맞추지 못하고 박자를 못 맞추고 지금 강경하게 좀 밀어붙이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추석 전에 하겠다 이러면서 선명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 지지 세력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랬을 경우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좀 봅니다. 제가 공감이 좀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명청 교체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약간 국회에서 실감을 했던 게 얼마 전에 저희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금융위가 해체된다 만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조직법의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9월 25일에 무조건 통과를 시켜서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 수장이 인사청문회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실상 파행이 됐던 이유가 아니 당신 보름도 못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좀 미루고 싶은데 당에서 너무 세게 미루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도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주도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압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보자면 이런 예가 한국 정치에는 물론 없었고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요.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힘에 눌렸죠.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가 되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지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당내에서 토론을 하는데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이 단 하나도 없는 민주적 의사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도 쟤네들이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